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언론은 김여정, 바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에 대해서 그 동량에 대해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김여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왜 공식 서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남매는 바로 김정일과 고영희 사이에 난 그런 자식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영희는 바로 제1동포입니다. 그래서 출신 성분이 썩 좋지가 못합니다. 북한에서는. 이 때문에 이 두 남매는 북한의 권력 승계에 있어서 썩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남매 간 서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으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뭉칠 수밖에 없다. 믿는 것은 형제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의 신뢰는 굉장히 높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여정은 김정은이 실권을 잡고 난 이후에 여러 상황에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지금 김여정은 노동당 제1부부장, 우리 직급으로서는 차관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1부부장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관이라든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김여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타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서 굉장히 공손하게 설설 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김여정은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나라에 특사로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완전 국빈 A급 경호를 받았습니다. 그때 미국 부통령이 국빈 B급 대우를 받았을 때 김여정은 국빈 A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당시 스웨덴 국왕도 국빈 C급 대우를 받았을 때 김여정은 A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문재인도 굉장히 많이 띄워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김여정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여기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그때 평양에서 베트남 하노이로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김여정의 동정이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김정일이 담배를 피울 때 김여정이 잿더리를 가지고 공손히 바치는 모습, 이것은 김정은의 여러 가지 DNA가 든 담배째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겠다, 일종의 비밀을 유지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상을 볼 때 김여정이 완전 동무대를 보였습니다. 다른 부상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제쳐놓고 자기가 그냥 외교 현장에서 선두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김정은이 다시 평양으로 되돌아갈 때, 그 먼 길을 되돌아갈 때 함께 따라갔던 수행원 230여 명은 완전 얼음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정은이 엄청 화를 냈다고 합니다. 결렬에 따른 여러 가지 비난,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수행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김영철은 완전 석고대자하면서 가는 내내 김정은에게 용서를 빌고 또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김여정이 뚝 일선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최고인민회의, 그 이후에 완전히 김여정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설마 나타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많은 외국 언론에서도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5월 16일 날 채널A에서 언급이 됩니다. 당시 앵커는 태영호 공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김여정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다. 와병설, 그리고 허리 부상으로 인한 와병설 등등이 나오고 있는데 태영호 공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태영호 공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팩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런 와병설이 나왔을까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의심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동아일보 주성아 기자, 이 주성아 기자는 바로 탈북 기자입니다. 탈북한 사람이 동아일보 기자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장감 있게 또 취재도 하고 또 자신이 북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내용, 또 북한에 많은 일종의 취재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성아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 최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북한에서는 필로폰이 대량 생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필로폰이 지금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시아에 크게 퍼져 있고, 또한 이 필로폰이 또 대한민국을 향해서 물밀듯이 몰려들고 있다. 그래서 주성아 기자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필로폰의 30%에서 40%가량이 북한에서 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필로폰은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전에 대동아 전쟁 때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합성해서 만든 것이 바로 필로폰입니다. 일본 말로는 히로뽕, 그리고 영어로는 필로폰, 염산 에페트린을 여러 차례 절차를 거쳐서 가공하면 이 향정신성 의약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처음부터 용기가 나고 몸에 풀풀 끓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번 이상 먹고 중독이 될 경우에 이것은 필로폰 중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착시, 환청, 환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필로폰 중독자들은 처음처럼 고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번 중독될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 필로폰이 이전에는 이렇게 통용이 됐습니다. 살 빼는 약, 그러니까 비만 여성들에게 굉장히 좋은 약, 이것을 먹으면 살이 빠지기 때문에 살 빼는 약이라고 그렇게 통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나라 북한에서 넘어온 필로폰이 전체 한반도를 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버닝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물봉 사건, 이것을 보면 그 원료는 바로 필로폰입니다. 그것을 물에 타가지고 떨어뜨릴 경우에 완전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혼미하게 돼서 여러 가지 성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필로폰이 전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조지폐, 필로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유통시킴으로써 여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여러 가지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또 무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 주 기자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많이 필로폰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국가가, 북한이라는 국가 전체가 제약회사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필로폰의 순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숨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주 떳떳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좋은 재료,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순도가 99%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완전 최상품의 그런 필로폰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로폰 1의 투약량은 0.03g입니다. 1g에 30인분의 투약량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만일 1kg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필로폰 1kg이라고 해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아지나모도 아니면 소금, 결정 비슷하게 생긴 것인데, 이것이 만일 1kg만 들어오면 3만 명, 만일 10kg만 들어오면 3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0.03g 1회 투약분 한 1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격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에서 이 필로폰 값이 완전 값이 많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생산량을 아주 지금 많이 늘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북한에서는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값도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유통만 하면 아주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던지기 수법이라든지 해상 박치기 수법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 세계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의심이 가는 것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필로폰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바로 북한의 권력 최정상인 백두혈통, 이 김여정을 보면, 여러분 김여정이 이전에 어릴 때 모습을 보면 굉장히 통통하게 생겼습니다. 실제 김여정의 어머니 고인이 얼굴을 보면 아주 통통하게 생긴 북한판 미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도 굉장히 통통하게 생겼습니다만은 최근에 공식 석상에서 나타난 김여정의 얼굴은 눈이 푹 들어가고 또 광대뼈는 툭 튀어나오고, 이것은 제가 이전에 필로폰 중독자들을 저도 많이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치소라든지 그리고 마약 담당 검사에게 가서 필로폰 중독자들을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그들을 보면 대부분 살이 빠지고 많이 여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김여정도 그런 얼굴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병설까지 나온 상태에서 북한에서 탈출한 이애란 박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에 굉장히 또 해박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튜브 방송에서 방송하는 것을 보면 김여정이 마약 중독이 돼 있다. 그래서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한다. 또 약을 투약해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굉장히 좀 중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보기관이라든지 언론에서 완전히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금까지 하노이 회담 이후에 최고인민회의 그 이후부터 지금 종직을 감쌌습니다. 백두혈통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바로 여동생입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백두혈통 김정은의 여동생, 바로 남매입니다. 그런데 너무 장기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병설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또 보면 지금 지난번 하노이 회담 이후에 230여 명이 완전 벌벌 떨고 기국을 했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김정은은 외무성에 대해서 완전 감찰과 그리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다구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김여정의 경우는 외무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무성을 조지니까 자기도 아무리 김정은의 여동생이지만 자숙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대로 실세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너무 지금 현재 오랜 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말입니다. 김정은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
문재인과의 관계도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지랖이 넓은 뭐 중재자 역할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현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 운전자, 중재자, 뭐 촉진자 이런 말 등등이 지금은 완전히 또 나쁜 상태로 변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형제는 역시 형제다 이래서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와병설도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북한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와병설 예외 자숙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또 보면 지금 또 전면에서 어느 정도 멀어졌던 사람들이 김혁칠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다시 또 대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그래서 저는 이번 5월 말 정도, 5월 말까지 김여정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상당히 와병설에 방점을 좀 찍어야 되지 않겠나. 이 정도로 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현재 다시 좀 뭐라고 그럴까요? 나가리 됐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데 김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몸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히로뽕을 북한에서는 얼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빙두. 이 빙두를 너무 많이 섭취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에 상을 보면 아주 몸이 많이 좀 살이 많이 빠지고 그리고 볼이 속 들어가고 눈은 툭 튀어나오고 광대뼈는 톡 튀어나오고 그래서 필로폰 중독자 같은 그런 모습이 좀 잔상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필로폰 중독이 되면 상당히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로폰 중독이 될 경우에 완전 중단을 하고 그리고 체력을 보충하고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고 이런 등등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뭐 정설은 아닙니다. 정설은 아니고 확실히 드러난 사실도 아니지만 김여정이 와병설이 있다. 그 가운데 필로폰 중독설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 정도 막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고맙겠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정설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또 잠시 권력상에서 백투혈통이니까 조금 진중하게 그렇게 자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또 자기 오빠 김정은이 그렇게 코멘트를 한 것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두 가지 설이 어느 설이 더 정확한지는 이후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써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정확한 정설은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북한이 상당히 필로폰 때문에 문제가 많다. 필로폰이 그리고 큰 문제다. 이것이 나중에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산 필로폰이 엄청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것이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큰 화근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필로폰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필로폰 잠시 맛보면 10번 이상 먹으면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